누군가는 흑수저 타령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미 저축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돈 관리는 관리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니 연말 홈파티니 인스타 감성샷 남기겠다고 이런 거 운운하는 사람 치고 돈 잘 모으시는 분들 못 봤어요. 안녕하세요, 디플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영상에 이어서 오늘 컨텐츠는 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찍어볼까 해요. 가끔 종종 지인이나 구독자분들께서 집이 잘 사는 거냐, 명품이 왜 이렇게 많냐, 하는 일이 뭐냐, 돈을 얼마나 버는 거냐 라고 가끔씩 물어보세요. 우선 집이 잘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수저로 따지고 싶진 않지만 굳이 수저로 따지자면 어릴 때는 약간 흑수저에 가까웠어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명품이 많아진 건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보다가 자연스럽게 많아졌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한 번씩 돈을 잘 버는 거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돈을 잘 버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저의 수입을 알려드릴 순 없지만 아무래도 제가 결혼하고 남편이랑 돈을 합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부족하게 살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수입 이외에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 보니까 수입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유튜브 수익도 많진 않지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부부가 같이 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은 보통 돈 관리를 각자 하신다고들 하는데 저희 부부는 결혼 초부터 수입과 지출을 모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돈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결혼하고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돈 관리는 공동으로 같이 관리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였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물론 양쪽이 경제관념이 맞다라는 전제 하에서요. 저희가 결혼했을 당시에 뭔가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이런 뚜렷한 목표는 없었고 단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좀 잘 모으고 싶었던 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저축을 어마무시하게 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치만 저희가 꼭 지키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모으고 남은 걸로 지출하기. 두 번째, 최소 저축 금액을 정해두기. 세 번째, 적금은 무조건 만기까지 쭉 끌고 가기. 네 번째, 만기된 적금은 무조건 예금에다가 묶어두기. 다섯 번째, 적금은 최소 2개 이상 굴리기. 여섯 번째, 할부는 끼지 않기. 이 6가지 원칙들만 잘 지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금은 주택 청약을 뺀 실제 순수 적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저희 부부가 돈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별다른 치트키 같은 건 없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까지 끌고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특히나 청년 적금같이 이율을 잘 쳐주는 적금도 4명 중에 1명꼴로 중도 해지를 한다고 해요. 1년짜리 적금도 만기 유지율이 70%라는데 만기가 길어질수록 유지율은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살다 보면 물론 돈 쓸 일 여러 군데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절대 깨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붓고 있는 적금은 건드리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집 분양을 받을 때도 2주택을 매수했을 때도 붓고 있는 적금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진짜 적금 통장 이거 깨면은 자산 관리는 망한다라는 생각으로 적금을 붓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월 말일자에 적금과 청약을 자동이체로 그냥 빠져나가게끔 만들어 놨고요. 이 돈은 그냥 없는 셈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대출이자 보험료, 휴대폰 요금 등등 여러 가지 지출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축 통장은 최소 2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적금 통장 1년짜리를 1월에 가입을 했다 하면 몇 달 뒤에는 한 2, 3년짜리로 한 개를 더 들고 그 몇 달 뒤에는 한 5년짜리로 들고 금액은 저축 통장마다 각기 다르게 설정을 하고 만기도 다르게 설정해서 적금을 들어요. 그리고 만기가 되는 순간 적금 통장 또 하나 새로 만듭니다.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을 해요.
이렇게 하면 적어도 1년 단위마다 목돈이 만들어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럼 적금을 매월 들어놓으면 매월 로테이션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매월 목돈이 생기겠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목돈이 매월 만들어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목돈이 아니게 돼요. 목돈일 때 사람이 마음가짐과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목돈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의 텀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대출이자가 아직도 비싼 편이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금리가 높아질수록 저축 이율도 꽤 괜찮습니다. 지금 1년짜리도 이율 4%대가 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축을 하다가 적금이 만기가 됐다 하면 바로 예금 통장에 묶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적금이 만기가 됐다, 그럼 절대로 그 돈을 소비하시면 안 됩니다. 명품백 리뷰하는 유튜버가 이런 소리를 해도 될까 싶지만 적금 만기됐다고 해서 백화점 갈까 명품백 살까 이런 거는 안 돼요. 고생한 나를 위해서라든지 나를 위한 보상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거 운운하는 사람 치고 돈 잘 모으시는 분들 못 봤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든다면 그냥 돈 쓰고 싶은데 그럴싸한 명분을 찾는 건 아닌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적금으로 목돈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이 뚜렷하게 없다면, 지금 당장 큰 지출이 없겠다 싶으면 이율 좋은 은행에 예금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큰 돈은 여기서 꺼내서 쓰는 거예요. 갑자기 큰 돈이 나가야 된다고 해서 붓고 있던 적금에서 깨는 게 아니라 묶어뒀던 예금에서 꺼내 쓰는 겁니다. 마치 창고처럼요. 저는 그래서 집값이랑 차량 대금 요것도 예금에서 꺼냈었어요. 물론 대출이란 레버리지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운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불필요한 지출을 아예 안 하고 사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벤트성 지출도 너무 많이 생기고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돈 쓰고 싶을 때 많죠. 만약에 할부나 마이너스 통장을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써야죠. 저희는 정말 할부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 그러면 아주 단기적으로 사용해요. 딱 3개월 이내로 끊습니다. 어쩔 땐 3개월도 너무 길어서 2달, 1달 안에 그냥 갚아버려요. 혹시나 마통이나 할부를 썼다 그러면 그 즉시 허리띠를 꽉 졸라매서 진짜 빠르게 갚습니다. 순수 소비성 지출은 3개월 이내 단기적으로 갚을 수 있는 것만 지출을 하고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3개월 안에 완납을 못한다? 그러면 지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 인테리어와 가전 가구, 몇 달 전에 산 차량 대금도 모두 완납한 상태고, 저희 집 정수기 없이 살다가 얼마 전에 정수기 하나 드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렌탈 싫어가지고 그냥 일시불로 완납했습니다. 렌탈비 같은 이런 고정 지출이 진짜 가게 살림을 갉아먹는 돈벌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기는 그냥 돈 주고서 한 번에 사는 게 훨씬 싸고 렌탈이 더 비싸다는 건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근데 원로 따지면 좀 작은 돈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런 렌탈 금액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저희 소비 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건 감성 챙기는 비용은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크리스마스 파티니 연말 홈파티니 이런 거 안 해요. 보통은 그냥 기분 내기 정도가 아니라 인스타 감성샷을 남기기 위해서 좀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 감성샷 남기겠다고 꾸미는 일은 거의 안 해요. 물론 이런 게 힐링이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저도 말릴 마음은 전혀 없는데, 저한테는 그 돈들이 통장으로 쌓이는 게 훨씬 힐링이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출 같은 거는 빚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끼고 모은 시드를 바탕으로 해서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이용하여 자산화를 시키는 게 결국 자산 증식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영상 쭉 보셨으면 내용 별거 없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거 지키면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저축하는 삶이 너무 좋고 누군가에게는 저축하는 삶이 구질구질해 보이고 급값 몇 푼 더 모으겠다고 발버둥 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건 액수보다도 꾸준한 습관입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건 없어요. 만약에 돈을 잘 모으지 않고 소비만 하시는 분이다 하면 일단 시드를 최대한 꾸준히 모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세요. 그럼 1000만 원을 모으면 그 다음엔 어떡하냐, 1억을 모으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는 모아지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시드를 모으다 보면 언젠간 목돈이 돼서 그 목돈을 어떻게
불릴까? 그 넥스트 스텝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자산이 하나씩 늘어나가는 걸 보면 정말 힐링됩니다. 일단 시드가 좀 모이면 그 다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목표를 찾아가실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는 흑수저 타령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시고 저축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저축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은 사실상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와닿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디플리의 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